안녕하세요. 크립토노마드입니다. 요즘 리플 홀더분들 XRP 시세 바라보고 있으면 다소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일도 잘하고 확장성도 또 비전도 시장의 입증도 사실상 끝난 상태인데 이놈의 소송 리스크가 여전히 강력하게 XRP 시세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인 시세 흐름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며칠 내내 이동평균선 사이에서 자리를 하면서 0.61달러 지지 테스트에도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0.61달러라서 일단은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아줘야 0.67달러를 내다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50일 단순이동 평균이 0.58달러 부근이어서 만약 여기까지 후퇴할 경우에는 0.56달러로 미끄러질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XRP 시세를 이렇게 오도 가도 못하게 만들고 있는 요인은 단연 소송 리스크입니다. 초기 기관들을 대상으로 판매한 7억 7천만 달러 규모의 XRP에 대한 벌금 합의 이슈와 관련된 내용이 2월부터 법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때문에 지금은 소송 이슈와 관련해서도 다소 소강 상태로 접어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각자의 의견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데드라인이 4월 29일이고 정식 재판 개시 시점 역시 4월 말이기 때문에 최소한 2월에 합의 관련 입장을 법원에 제출하기 전까지는 소송 이슈와 관련된 내용도 깜깜이 국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RP 시세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의미 있게 움직일 만한 요인이 사실상 마땅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 급격한 반등 재료도 그렇다고 소송보다 심각한 수준의 악재도 없다라는 점에서 시세는 그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이건 19만 8천 팔로워를 가진 익명의 분석가 알트코인 셰르파가 올린 12월 크립토 가격 전망 내용인데 비트코인이 35,000달러, 이더리움이 3,200달러, 솔라나 35달러, BNB 400달러, XRP 0.6달러, 체인링크 14달러, 매틱 1.75달러, 아발란체 25달러, 도치코인 0.1달러, 폴카닷 9달러 이렇게 나름의 시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비트코인이 38,000달러 저항을 확인하고 35,000달러까지 밀리는 것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막 2,000달러 핵심 저항선을 돌파한 이더리움이 상황에 따라서 3,500달러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설득력이 어느 정도는 있고 단기간에 폭등 랠리를 펼친 솔라나가 35달러까지 조정을 받는 상황 물론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아발란체가 25달러 주변에서 조정 과정을 겪는 건 역시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XRP는 지금이나 12월이나 0.6달러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이렇게 전망을 한 게 얼마나 현실성을 갖출지 다시 말해서 얼마나 적중시킬지는 그건 또 다른 문제겠지만 나름 전문 트레이더가 바라보는 XRP에 대한 이런 시세를 바라보면 XRP가 처한 나름의 현실적 상황을 꽤나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XRP 시세 전망과 관련해서는 XRP 맥시멀리스트 다크 디펜더는 기존의 전망을 살짝 수정했습니다. 0.6달러까지 후퇴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논의를 했던 부분이다. 실질적인 구조는 0.64달러를 기준으로 XRP가 다음 목표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0.75달러를 거친 뒤에 0.83달러 이후 원래는 1.0507달러를 예상했는데 이걸 1.03301달러로 수정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면 12월에 1달러 돌파를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사실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의미 있는 강세 전망 역시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관점에서 대표 주자로 역할을 하며 크립토 미디어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인물 바로 에그라 크립토인데 이 양반은 XRP 4단계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1.3달러, 이후에 3달러, 그리고 5.8달러, 이어서 27달러까지 이렇게 4개의 목표 구간을 설정을 한 겁니다. 매크로 뷰를 통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을 또 마이크로 뷰를 통해서 단기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매크로 뷰와 관련해서는 2017년 급등 패턴이 반복될 경우에 다시 말해서 거대한 삼각 패턴이 잘 완성되고 그때 2300% 랠리가
다시금 반복될 경우에 27달러까지 랠리가 벌어진다라는 목표는 그럴싸하다. 3달러와 5.8달러는 중요 이정표가 될 것이고 6달러에서 7달러 구간에서 약간의 난기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이크로뷰의 관점에서는 중요 저항선 1.3달러에 도달하기 전에 0.55달러와 0.75달러를 예상할 수 있다. XRP는 규제 명확성으로 인해서 가장 안전한 투자 선택지가 됐고 강세장이 임박하면 유동성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설명도 함께 곁들였습니다. 언제 1.3달러 가나 싶기도 하지만 나름의 근거 포인트들이 있다는 점에서 조금은 더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XRP 시세는 아쉽고 장기적인 시세는 갈 길이 꽤 멀어 보이기도 하지만 리플의 기술력 자체는 여전히 전폭적인 채택 또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 되면 정말 아주 많이 진짜 섹시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소식도 더해졌는데 마스터카드와 리플이 손을 잡고 XRP 직불카드를 출시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XRP 레저 랩스의 설립자이자 쏨 월렛을 만든 위스와인드가 밝힌 내용인데 마스터카드가 XRP 레저 지갑인 쏨에 통합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 양반은 한 트위터리언이 남긴 글을 리포스팅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는데 내가 원하는 건 직불카드와 쏨 월렛뿐이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위스와인드는 마스터카드 직불카드와 셀프 커스터디 또 계정 한도 맞춤 설정 등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일부 해외 크립토 미디어들에서는 마스터카드가 XRP 기반의 직불카드를 이미 출시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내는 경우도 있는데 앞뒤 상황을 따져보면 아직 출시된 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기술적인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 이렇게 바라보는 게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필 마스터카드라는 점에서 XRP 직불카드가 XRP 레저 기반의 쏨 월렛과 연동되는 상황은 어느 정도 현실적인 기반을 갖추고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마스터카드는 리플과 함께 CBDC 파트너십을 맺고 협력 시스템을 갖춘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스터카드는 지난 9월 CBDC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국 중앙은행들에게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당시 라즈 다모다란 블록체인 담당 부사장은 마스터카드는 CBDC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각국 중앙은행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CBDC를 다른 형태의 화폐만큼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이 중앙은행들의 CBDC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지금 마스터카드가 개발하고 있는 CBDC 프로그램의 파트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리플입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마스터카드의 XRP 직불카드가 쏨 월렛과 연동되는 것은 어쩌면 머지않아서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리플 XRP에 대한 유동성이 강화되고 있고 엄청 더 빡세게 강화될 거라는 점도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지난달 웹3 금융 플랫폼 업홀드가 리플과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상당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리플은 업홀드와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해서 기본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업홀드가 가진 유동성과 관련한 전문성은 전 세계에서 빠르고 유연한 국경 간 결제를 제공하는 리플의 역량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XRP를 활용해서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유동성 전문 기업과 함께 손을 잡고 이런 부분을 더욱더 강화하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홀드의 CEO가 파트너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주목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리플이 국경 간 결제를 하는 기업에게 엄청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과정의 핵심 부분이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30개 기본 거래 장소에 연결된 거래 스택을 통해서 우리는 깊은 유동성, 다양한 거래 실행 경로, 긴밀한 스프레드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멘트를 때렸다고 합니다. 리플과 업홀드의 파트너십은 영국과 유럽, 유럽과 영국, 영국, 미국, 유럽, 미국 이렇게 4개 경로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하는데 업홀드는 여기에다가 브라질로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와준 멘트가 연간 약 50억 달러 초기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래버리니까 이게 또 최근에 커뮤니티를 들썩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 50억 달러 유동성이면 나중엔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런 생각도 갖게 만드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XRP 시세는 어질어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이런 현재와 또 가까운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간단치가 않습니다. 12월로 접어들게 되면 XRP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재료 하나가 유럽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기반의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XRP ETP가 유럽 시장에서 출시가 됩니다. 사실 XRP ETP는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20shares는 이미 4년 전에 XRP ETP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게 자산 운용 규모가 5천만 달러가 넘고 연간 수익률이 77% 수준입니다. 유럽 시장이 이렇게 XRP를 가지고 흥미진진하게 돌아가는 것에 비하면 미국 상황이 더 답답하고 또 짜증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미 유럽 시장에서 XRP ETP가 나름의 시장성을 입증했기 때문에 12월 상황이 조금 더 기대가 되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이슈 포인트는 단연 CBDC입니다. 리플 스스로도 이 브릿지 커런시로서 XRP를 활용하며 최적화된 CBDC 플랫폼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리플은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과 이미 오래전부터 CBDC 관련 협업을 진행해왔고 최근에는 홍콩 통화청과 함께 CBDC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각국 정부를 카운터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 아마도 다른 여타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인도 상황인데 인도는 CBDC와 관련해서 상대적으로 전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곳입니다.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최근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CBDC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디지털 루피의 비전에 대해서 더 많은 확신을 갖게 됐다. 특히 CBDC가 스테이블 코인의 장점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에는 지난 9월에 은행 계좌 정보 없이 여러 은행에 송금을 할 수 있는 인도의 통합 결제 인터페이스 UPI에 디지털 루피를 연동을 하고 오프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의 디지털 루피 CBDC 대중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인도 중앙은행은 QR코드를 통해서 UPI와 디지털 루피를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은행들에게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발표되기 바로 직전에 인도의 예스뱅크가 UPI 연동 시스템을 구축을 하면서 상호 운용성이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예스뱅크의 디지털 루피 앱을 통해서 은행 계좌가 없어도 CBDC 거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 자체도 인도 CBDC 대중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 부여가 가능하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예스뱅크가 리플의 파트너 기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은행이 CBDC와 관련해서 어떤 블록체인 기술력을 활용할 때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하는 곳이라는 점, 우리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도 중앙은행이 UPI를 구현하라고 지시한 걸 리플의 파트너 은행이 이미 구현을 해버렸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CBDC 계획에 리플 레저가 이미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을 대체할 인구 대국으로서 인도, 전 세계 각국이 고령화 이슈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노동력 악화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인구 대비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1%씩 생산 가능 인구가 증가하고 2050년까지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나라,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는 인도는 노동력 공급 차원에서 다른 나라들과는 비교 불가 수준이고 특히 국민의 40%가 25세 미만 젊은 인구라는 것, 노동력과 더불어서 소비력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점은 상당한 생각거리들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인구 대국 인도 정부는 그 많은 사람들이 CBDC를 사용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나름 이런저런 짱구를 굴리고 있다는 게 지금 중요한 건데 더 중요한 건 아직 시작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2024년까지 예상되는 인구수가 15억 명, 2064년에는 17억 명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도 CBDC 사용 인구는 150만 명에 불과합니다. 인구 절반, 아니 반의 반만 CBDC를 사용을 해도 어마어마한 사용자 수가 확보가 되는데 거기에 리플의 기술력이 알게 모르게 깔려 있다라면 이건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아무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리플의 핵심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는 단연 IPO 이슈입니다. 안 그래도 최근 들어서 리플의 기업 공개와 관련한 루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로 지난 4월 월가의 잠재적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IPO 마케팅 이벤트인 로드쇼를 비공개로 진행을 했고 당시 월가에서 이름 들으면 알만한 투자자들 꽤나 많이 몰렸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최근 리플이 주주 커뮤니케이션 시니어 매니저 채용 공고를 낸 것이 확인이 되면서 IPO가 임박한 것 아니냐 그런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소송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곧바로 IPO를 진행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비공개 로드쇼를 진행을 했고 IPO와 관련된 이벤트들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애널리스트 린다 존스의 경우에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리플 IPO 이슈를 거론하면서 헤드라인으로 장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아예 대놓고 리플의 이상적인 IPO 시기는 내년 5월이다 이렇게 시점까지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IPO 시장의 붐, 주식시장 호황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리플의 IPO는 내년 5월 15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2025년까지 IPO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지난 6월에는 리플이 IPO를 추진하면 주가는 $600 이상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프리 IPO 단계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투자 플랫폼 링토에서 리플의 주가는 대략 $35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고 기업의 가치는 $57억 규모로 인정을 받고 있다. 하지만 리플의 과거 실적과 상당한 규모의 XRP 보유량을 감안할 때 링토 플랫폼 상의 리플 주가는 저평가됐다. 단순히 리플이 에스크로 계좌에 보관 중인 XRP 토큰만 해도 개당 $0.5로 계산을 하면 $210억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로 리플의 시장 가치는 지금의 20배 정도인 $1,070억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주가 $600로 거래가 되는 상장기업 리플, 이건 XRP 홀더들에게 있어서 꽤나 섹시하고 기대되는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XRP도 가지고 있고 리플 주식도 투자하고 쌤쌤 투트랙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